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그 이제 인프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또 여기 대창으로 해서 또 들어와가 이제 한 첫 대가 이제 엑시트 해가면 한 500억까지 있으면서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또 어떤 기업을 내가 투자할까 막 호시탐탐 노리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펀딩의 선택을 당할까 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 앉아있고, 그러면 사람 행동 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느슨하게 못 앉아있어요. 항상 PTR 준비가 돼 있고 엘리베이터 탈 때 제 사업 좀 관심 있어요? NADC 간단하게 10초만 주세요. 필요하게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 면허 딱 주면서 제 사무실로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피칭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이런 이런 분위기에 어떤 건물이 많은가 봐요. 그럼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이 전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PT하잖아요. 자기 아이템하고 팜플렛 들고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있으면 옆에 관심 있으면 막 말하는 거야.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 그래서 끝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열정을 보고 또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사업 투자 바꾸는 건 정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박한 사람들 한데 이 투자자들은요 이불로 냉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거지들도 오니까 냉정하게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또 손을 내면 그 사람 진짜 케어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형 그런 투자 문화를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다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꼭 제조뿐만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이런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게 여기 창업대학원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뭐 경영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내년에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을 수업으로 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지도사 제가 저도 공부하면서 좀 노트 해놓은 거를 저도 이제 리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 노트인 게 3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제가 적은 거 그거 중심으로 해서 원리 300 해가지고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방법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소비자 행동론 요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쭉 늘어지는 강의가 아니고 요런 장표 100장씩 딱 만들어서 그 장표가 모든 걸 다 표현하게끔 해서 100장을 가지고 100장 해가지고 15주로 해가지고 그것만 다 알면 경영학 쪽은 모든 걸 다 섭렵하게끔,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걸 알면은 내가 웬만한 건 이제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목만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이지. 그래서 그 프레임 300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에도 뭐 사학계획서 작성해서 졸업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학점으로 4학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49, 36 풀로 들으면 36학점인데 33학점 이상이면 그냥 자동 졸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욕심내면 그냥 요런 내가 2년 동안 사학계획서 하나 만들어가 그거 그냥 논문화 해가지고, 사학계획서 논문이 그런데 더 어려워요. 사학계획서를 논문처럼 만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제본만 해가 형식상 그냥 보고서 형식 제본만 해도 졸업시켜주자. 그래서 그건 외부에 오픈 안 하고 내부적으로 보관용으로만 해서 하는 정도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말고 이제 제대로 또 석사 논문으로 또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머지는 이제 사업 계획서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투자를 받는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인생 사업 계획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화 사업 계획서에서 요 0단계부터 1단계부터 9단계, 10단계, 11, 12, 13 요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양산이고 여기 5단계가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건데, 이 시장의 반응을 보는 요 단계에서는 자본적 투자를 받는 겁니다. 자본적 투자가 여기 어디 있지? T 요거 자본적 투자를 받는 거, 요 단계는 여기서 보면 5단계 여기까지입니다. 요 단계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논문으로 말하면 연구 모형 쓰고 3장까지인 거예요. 3장까지. 4장, 5장은 안 한 거예요. 3장까지 해가지고 연구 모형하고 가설 쓰고 조작적 정의하고, 그래도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올 확률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실제로 여기 했을 때 생각하고 다르게 처음에 도전했을 때 나올 확률이 얼마? 5%.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르네? 그러면 내가 다시 피보팅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5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갔더니, 그래 시장을 봤더니 피보팅을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정하는데, 한 번 수정해가 다시 도전하면 몇 퍼센트? 15%. 그리고 두 번째가 15%, 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 번 하면 30%, 또 돌아가서 하면 40%, 하면 50%. 그래서 여기 5번 정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을 가진 부류가 3부류예요. 대학생 4년 동안 논문 뭐 합니까?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도전하는 거. 두 번째가 누굽니까? 남편 둔 아내, 집에서 자아실현 하기 딱 좋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연금이 보장된 은퇴자들. 우리나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합하면 60%예요.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천만 명 중에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몇 퍼센트예요?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머지 먹여 살리려니까 3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60%가 이런 프로세스를 알면은 100세 시대에 온라인이 뭐죠? 초연결 사회잖아요. 5G가 뭐죠?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있다는 게 5G거든요. 5 제너레이션. 즉 무슨 말이냐면 무선이 똑같은 속도예요. 즉 내 스마트폰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게 5G로 연결이 되면 병렬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시공간을 제약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건 그냥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단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업 활동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OA 환경이, 오퍼레이팅 환경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꼭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이 한참 일할 18세부터 65세 사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이유가 사무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나머지 60%가 전부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유목 환경, 노마드라고 하죠. 스마트폰 테더링 해가 그냥 놓으면 할 수 있잖아요.
6,00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제가 했어. 제가 꼭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저 망조근데 구석 차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마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런 자본적 투자를 받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뭔가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되는 앞으로 해야 될 이 허들들 이 밑에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0단계가 시장을 확인하는 이 화의 단계에서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객 확보 이게 뭐죠? 고객 타겟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데서 이런 경험들을 굴러가야만이 내가 창업을 할 때 이런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 창업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동아리 관리 이게 뭐냐면 요 기업가 정신은요 이때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요 단계에서 미리 내가 이런 걸 미리 성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레임이 이거를 일하면서 배웁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데 와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건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서 고민을 해서 내가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미션이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하우 관점에서 솔루션이 뭐고 그 미션과 솔루션 사이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냐 이게 뭐죠? 여기가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고 맞지 않습니까? 소명, 명령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What they want예요. They want. 글자 잘 적으라 했는데. What they want. 이 they가 뭐죠? People. 이게 더 올라가면 God가 돼요.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걸 할 때 나는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거. 솔루션화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게 뭐죠? 내가 나를 지피지기인데 나가 잘하는 거.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What I want. 내가 하고 싶은 거. What I will. 그리고 What I can.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What I want.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그럼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걸 자원이라고 해요. 자원. 리소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남들보다 잘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강점. 스트렝스. 남들보다 못하는 이쪽이 약점이고 남들이 필요한 게 많으면 여기가 opportunity, 기회죠. 기회. 여기가 뭐죠? 나를 필요로 안 하는 반대가 위기죠. 위기. 위협. 그래서 기회와 위협을 합쳐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opportunity와 threat.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스트렝스와 여기는 weaker. 수학 분석이죠. 여기가 스트렝스, weaker, opportunity, threat. 그러면 opportunity가 있다는 건 시장이 있고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면 여기가 캐시카우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펫인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고 이 중에 캐시카우가 될 만한 현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고 그런데 시장은 물고기는 있는데 내가 건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가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내가 없더라도 공유 경제에서 뭘 빌려서 여기를 살리는 게 더 핵심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장을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 빌려서 렌트해서 리스하거나 렌트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구독 경제라고 해요. 구독.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도 구독하고 아파트에 빌트인들도 다 구독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자동차도 구독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지금 비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경제 비활동 인구들은 뭐죠? 60%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요걸 찾아내면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있다고 갖춰졌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포엔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소통. 여기는 사람을 시장에 대해서 공감, 엠퍼시. 이거를 엠퍼시라고 해요. E-M-P-A-T-H-E-Y. 엠퍼시가 뭐죠? 공감. 그래서 그 디자인 싱킹 이런 게 보면 엠퍼시를 강조하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시장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해요? 디자이너들이. 기존 프레임을 지워버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판단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디자이너들이 그걸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 기업가 정신을 미리 준비를 하고요. 생각의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최소한 3가지 영역에서 3만 시간을 달성을 했을 때 9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직장에 3년 다니는 걸 하고 그런 직장이 한 3개가 있든지 대학까지 하면 또 대학에다가 직장 2개가 있든지 그랬을 때 A, B, C라는 잉크가 있는데 이 잉크를 내가 어떻게 섞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색깔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여기에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미션과 그 중간 영역의 폿을 찾아내는데 자 내가 이 뭐죠?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리고 효과가 가장 좋은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라고 해요. 비용은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해요? 효과는 좋은 거. 그게 뭐죠? 경제 법칙에 어긋나죠.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효율이 좋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좋으면 효율이 낮아요. 돈을 많이 들이면 효과는 좋은데 효율이 낮죠. 그리고 이쪽은 효과는 낮지만은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에요. 돈이 적게 들면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 좋은 요 영역은 혁신 영역인데 혁신을 정의하면 뉴 니즈, 새로우면서 필요한 거. 우리가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혁신적입니까? 내가 이거를 혁신적이라 생각하고 만들면 주위에서 말리겠죠. 왜 말립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는 니즈는 진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리려면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껴야 되고 필요한데 새로워야 돼. 뭔가 조금이라도.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 이거 제조 그러니까 이게 그 요리로 말하면 재료인데 그 재료가 최소한 3개나 몇 개는 있어야지 조리가 가능한데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요거 재료가 하나 가지고 밋밋하게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력의 다양성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양성이 어느 정도 다양성이냐면 뜬금없는 거.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는데 기계 가공을 한다. 뭐 이러면은 되게 좋은 재료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하나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성적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10%는 자기 적성하고 맞는데 90%는 맞지 않는 데 가고, 또 대학에서 직장 갈 때도 성적으로 또 이 차원 하나만 가지고 레벨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10%만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내가 깊이는 어느 정도 이것만 만족을 시켜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잘하든 못하든 이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본 거를 한 3개의 분야에서 해보고, 그 분야의 차원이 그 중간 영역을 찾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에서의 내가 차원의 깊이보다도 다양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창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창직으로서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포지셔닝이 뭐죠? 하나만 있으면 포지셔닝이 안 돼요. 그래도 2발 이상 있어야지 딱 하면 내가 비리고 있는 이게 스탠스가 이게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자기 포지셔닝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나는 여기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한 3년을 이렇게 계속 내 좋아하는 데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 분야는 내 영역이네,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게 브랜드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로 봐요? 단어 3개로 생각해요. 기술과 경영의 중간 영역에서의 창업 생태를 연구하는 생태학자, 창업 생태학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남들은 그냥 여기만 있는데 나는 살짝 해가지고 의료 쪽에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면서 보험 영업을 해요. 엄청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또 뭐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걸 딱 해서 비즈니스 창업이란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창업 비즈니스 전문가면서 의사면서 플래너예요. 게임 끝난 거지. 중간 영역에 솔루션으로서 뭔가 맥가이버가 돼 있을 거예요. 의료 분야의 뭐죠?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거 중간 영역을 하면 의료 쪽에 뭔가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창업 쪽하고 관련해서 한다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나오지만 그건 저는 한 2, 3년 고민을 하니까 박사 3학기 때 그걸 찾았어요. 그게 기술에서 경영 그 사이를 찾다 보니까 기술 경영 전문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창직이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시장을 알아보고 시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시장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이 아이템이 생겨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기술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서 내가 한 2, 300만 투자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3단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완성도를 높여서 정부 지원 자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자본적 투자를 5천만 원 받아가지고 5단계까지 해봤더니 5%밖에 아니고 생각대로 된 건 5% 사람이고 95% 아닌가벼. 그러면 안 갚아도 되니까 다시 도전을 여기 피보팅 5번 하면 누적을 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83%가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받는 거지. 5천만 원은 나라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VC한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VC한테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기업 밸류를 100억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요쯤 가면요 VC가 들어와요.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IPO까지 가는 주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적 투자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운용 자금이나 시설 자금 쪽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스케일 있게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자본적 투자가 될 수 있고 부채로서 융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혼재가 되는데 최소한 5단계에서 한 7단계까지는 자본적 투자로 가야만 부채 비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것도 나중에 신용 등급이 들어와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채로서 무개발해버리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400% 이상이 되면요 웬만하면 신용 때문에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1000%라고 돼 있는데 뭐 초기 기업들이 자본금은 1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받아도 왜 1000%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돈 빌리면 안 된다. 그런데 돈 안 빌리고 어떻게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럼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IR 받거나 아니면 슈퍼개미한테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러겠죠. 엔젤한테 받거나 그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대학원이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창직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경력 아까 3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이론적으로 학위를 가지면 좋죠. 그리고 그 분야의 경력이 한 2개 이상 되고 그러면 이제 뭐죠? 이런 환경이 있으면 한 2년 동안 출판을 통해서 책을 하나 내요. 그게 50페이지가 됐든 100페이지가 됐든 팜플렛으로 하는 것보다는 책을 내면요. 남한테 책을 주면요.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무료로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보문고에서는 그 주문자 방식의 책 출판 방식이 있어요. ISBN 다 있고요. 똑같아. 그런데 주문하면 책이 그러니까 이 뭐죠? 그 인쇄가 돼가지고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수량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예측해가지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초간 200건 뭐 100건 하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하면 뭐가 생기죠? 그다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책이 돌아다녀. 그러면서 뜬금없이 경영대학원 어디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당신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라서 한번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 강의 많이 다녔어요. 경영대학원에서. 그리고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막 이런 거 떠들고 딴 데를 가면요 이야기 줄을 써요. 골프 한번 치러 가자는 다 이야기가 그거죠. 뭐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없냐, 컨설팅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그 사장님을 옛날에 내가 이런 교수라는 타이틀이 없고 박사라는 타이틀이 없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을 했었어요. 출판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하니까요. 교수님과 나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CEO들한테는. 나한테는 스승같이 돼요.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불관계가 되니까요. 너무 대우를 잘 받고 그런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컨설팅 기획에서 지금 컨설팅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기업도 많고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되는 회사가 보면요 그 CEO들은 단순히 학위가 없다 뿐이지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책을요 막 그 법인카드로 막 일주일에 한 20만 원씩 쓴다더라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어요. 이런 이론을 누가 정리해서 이렇게 저같이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책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제공하고 싶은 게 공동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 창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마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 오피스
수 있죠. 아주 럭셔리하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연계 프로그램, 이게 제가 지금 하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발표면 IR 정례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또 투자자들도 있고, 외부에서 데리고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발표를 하게끔,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학생들이든 누구든 주부든 그런 지원할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IR 하게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컨설팅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학내 투자 펀드 조성.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한 시드머니 확보, 창업 결과물 1층 카페 안테나샵, 여기 2층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아이템들 같은 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험하면 보험 상품 갖다 놓고 떳떳하게 뭐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가치, 혁신 가치가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해가지고 서로 이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논문 설문조사 협업. 이건 뭐냐면 논문 할 때 맨날 카톡에 해주세요 짜증나잖아요. 해준 사람도 짜증나고 부탁한 사람 짜증나고. 그래서 나 카페 운영하면서 카페에 논문 하나 설문조사 해주는데 커피 하나 공짜. 그래서 내가 10만 원 맡겨놓고 논문 갖다 놓고 논문 그냥 커피 돈 내고 먹을래? 논문 설문 하나 응하고 먹을래? 그래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 한 2, 3천 원 하잖아요. 돈 안 내고 설문지 하나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주는 거야. 앉아가지고 뭐 논이 뭐합니까? 3천 원 버는 거지. 그리고 설문조사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돈 10만 원 놔두면 몇 개가 나오죠? 2,000원씩 잡으면 50개 설문 되잖아요. 한 20만 원 갖다 놓고 어때요?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출판. 저는 출판을 결과물로 하는 학과목 하나 개설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공동 출판을 통한 협업 홍보. 이거 뭐냐면 출판 강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서 그냥 15주로 해가지고 한 챕터씩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반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인 거야. 먼저 챕터 15개 딱 잡고, 그래서 한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면 여러분이 참여한 공동 출판물이 나오고, 그걸 뿌리면은 뭐죠? 되는 거죠. 아니면 뭐 15명이 참여해서 한 챕터씩 잡고 한다든지. 왜 15주인지 알죠? 대학 교재 강의가 15주차에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대학에 팔려 다니는 거지. 특강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기회. 이게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돼. 그리고 여기 동영상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김미경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찍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아지면 본인 돈 가져가고, 그리고 또 강의 출장 가면은 1회 가는데 20만 원, 30만 원 받고 찍어주고 프로모션 해주고, 블로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성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그 푸드계 문성시를 가면 한번 해주면 뭐 몇백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번 달면 500 번다고 그러더라고. 블로그 한번 포스팅 해주면 돼. 왜냐면 그 회원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기회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컨설팅 기회를 보면 이제 진입장벽을 뚫는 건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학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지 되지. 석사학위도 없는데 학사인데 다이다이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뭐 차별화도 되고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펙이 좋아야 되는데, 스펙이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봤냐,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해봤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누가 안 써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공유 시스템 그리고 입학 초기부터 어디 등록 계속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 스펙 관리하는 거. 그 창업 관련 그래서 저는 창업대학원 처음 왔을 때 뭐부터 인지 알아요? 선배들이 등록 안 되면 어떻게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등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등록이 되더라고. 창업대학원 들어오면 석사잖아요. 석사 재학 중이잖아요. 한 달을 다녀도 그게 먹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심사관이고 이랬어요.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들 따고 그래서 차별돼요. 이런 단계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고 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정책 자금을 받는 것은 나라로부터 IR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필터링이 형태인 거예요. 미국에 비자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이제 프리패스지만 비자를 받은 그 사람의 신용도가 미국 대사관에서 한번 검증된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창업대학원에 들어와 학생으로서 입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한번 필터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교수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최고의 검증 시스템을 자화자찬이 됐네.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인성적으로나 뭐 모든 게. 저는요 교수 되는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군대 다시 가라는 거랑 똑같아요. 한 달 반을 시달리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요. 그 독일 뭐 방식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 하는지 알아요? 했던 말 또 물어보고 하면서 정신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독일 뭐 정신 상태 감정 한 5단계 가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시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창업되고 나서 제가 말한 아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게 다 해결이 되고 이게 뭐죠? 창직 과정이에요. 창업이 아니고 창직 과정. 이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한 3년에서 5년을 생계형이 아니고 생계형은요 통닭집 하는 거예요. 비전 미션 없이.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기회형 창업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생존을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미리 여기서 압축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드맵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혼자서 백날해도 자기 나중에 오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정부를 상대로 IRA가 이런 지원이나 출연 자금을 받는데 이게 시제품 개발 단계고 이게 5단계.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시설 투자 자금 받아 융자 자금. 그 다음에 벤처 투자 자금 받아서 9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계에서 실무를 보면 아이디어 확산하고 수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회의를 해가면 결론을 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퀄리티의 사업 계획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던져가지고 나열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렴하는 것은 평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걸 점수화시켜 가는 게 우리는 보완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 리더가 뭘 잘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비난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말을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하더라도 핀잔을 주면 안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눈치를 안 보게끔.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도출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수련 단계에서는 아까 효과와 효율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의 그 확산 수렴을 보면 여러분이 설문조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수렴을 해가 KPI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다시 이게 뭐죠?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즉 고객이 여기 설문조사, 여기가 잠재 고객이 여기고 설문조사를 하던 경쟁자 분수는 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QFD, 디자인 싱킹, 페르소나 이게 뭐죠? 시장조사 방법론이 한 6개 되는데 그거에서 어떻게든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키가 퍼스 이걸 KPI라고 해요. KPI를 먼저 발견을 해놓고 그럼 이 KPI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보니까 처음부터 솔루션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거를 다시 전략적 툴에 의해서 이런 전략적 효율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수단 중에 가장 높은 수단 이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뭐죠? 요거와 매칭을 시키면 1대1 요거에 대해서는 요 수단으로서 해결하자. 그렇게 개발 프로세스상에서는 그렇게 아이디어 개발 같은 여기 개발이 서비스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제품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이게 그 7P 관점에서 KPI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는 어떤 걸 그럼 가지고 할까? 이게 포엠 관점이죠. 포엠 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확산을 하고 환경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우 수를 내고 그 중에 어떤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뭐죠? 계속 확산됐다가 수렴됐다, 확산됐다 수렴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간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우리 function requirement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글자를 잘 적어야 되는데 function 요구 IREMENT 고객 요구사항 이걸 function requirement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만약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를 조금 더 정량화시키는 과정에 세분화가 이렇게 쫙 돼요. 그때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분화된 게 수치로 KPI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세분화 목표를 정량화시키는 이게 KPI죠. 요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function requirement 세부사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면 developing parameter예요. 여기에 대해서 developing developing parameter가 뭐죠? 수치 있던 시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게 그 변수라는 뜻이에요. 변수. 개발 변수. 솔루션 이런 뜻이에요. 개발 변수를 요거 하나에 대해서 또 아이디에이션을 이거 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생각도 못하게 여기도 간섭이 있고 여기도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건 제외를 시키고 간섭이 없는 요걸 가지고 효율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내가 효율적인 건 뭐죠?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수치상을 이렇게 하는 게 여기 하나가 여기 표시 점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럼 DP112가 결국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자, 메세 프로세스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했는데 아이디에이션을 둘 수 없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모으고 이거를 다시 이 종류 여기는 요 세 개가 다 차 있어. 그럼 요거의 상위 주제를 도출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은 이 전체 종류의 상위 주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주제를 이렇게 다 도출을 하고
상위 주제가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프레임이 형성이 되니까 요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완벽해지는 거죠. 이게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에요. 현재 뭐죠? 바바라 민트의 논리의 기술 방법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쓸 때도 저런 식으로 써요. 책을 쓰거나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걸 솔팅을 해요. 솔팅을 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솔팅은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레이어는 아래 위에 주제, 상위 주제와 하위 구성 요소 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쫙 하면 뭐죠? A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요 위에 상위 주제들이 또 지향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목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목이, 책의 제목이 나오거나 사업계획서의 주제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위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냐? PPT 하나 띄워놓고요, 워드 하나 띄워놔요. 이게 버전 1이에요. 그래가지고 A-1 아니면 A- 버전을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해놓고요. 좀 언더 아이템명 해놓고 저는 버전 1.1 뭐 이런 식으로 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버전 1.1 둘 다 버전 1.1로 하나는 PPT 하나는 HWP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으로 그릴 건 아이디에이션을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으로 화살표로 하든 뭐든 막 그려요. 그리고 글자로는 여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save as 해가지고 버전 1.2 해가지고 요걸 띄워놓고 여기 또 하나 워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여기서 요거를 워드 하나에는 이렇게 쫙 두 수업이 돼 있고, 하나는 뭐죠? 카피 앤 페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솔팅을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띄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Save as 버전 3는 이제 Save as가 요 위에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내고, 네 번째는 요거 전체의 상위 주제가 나와. 그럼 사업계획서에서 내가 아이템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뭘 할 건가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만들 때 그림하고 글자하고 동시에서 버전이 처음 초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솔팅하는 거 버전 2, 세 번째는 상위 주제 만드는 버전 3, 네 번째는 전체 완성된 버전 4 이렇게 나옵니다. 워드하고 PPT가 버전 4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버전 4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서 작성할 때 논리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료 조사하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주제들이 쭉 나오면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인터넷 네이버 구글 검색해요. 주로 구글 검색해가지고 거기 구글로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에 이미지 파일이 있죠. 그걸 보면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여기다가 걸어요. 그리고 글자체 같은 거 타이포이드 아니면은 인포그래픽스 그런 키워드로 찾아가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양식의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게 타이포이드인데, 자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정말로 PPT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지식 전달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측 해가지고 새 슬라이드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삽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봐요. 여기다가 창업 하이포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 180? 이런 식으로 이 글자를 그림화 시키는 거야. 그림화 시키고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어떤지 여기 물음표 하나 딱 해야 돼요. 물음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딱 이러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막 장난을 치는 거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물음표를 한번 거꾸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PPT의 그 하나의 그 어떤 이것도 하나의 그 PPT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타이포이드라고 해요, 저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인포그래픽스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하나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수경재배, 아쿠아포닉스. 저 관심 있는 게 포닉스 내가 했어요. 사업 계획서 할 때 어떻게 이거 해요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업 계획서 만들 때 그 양식만 이런 거 좋네. 딱 보고 여기서 이미지 하나 보고 이걸 따다 쓰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자 이거 됐어. 복사 안 되죠? 복사 안 되면 프린트 스크린에 프린트 스크린 캡처했어. 여기 보면 그림판 저는 이제 내놓거든요. 여기 그림판이 어디 있을까요? 관리도 보조 프로그램. 여기 이제 그림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컨트롤 V 해가 이게 나오네. 자 볼게요. 요 프린트 스크린이 안 되나? 볼게요. 정 안 되면 여기 있잖아. 이미지 복사되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판 넣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쓸 거는 얘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지우고 써도 되고 뭐 아주 이런 게 이제 정밀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포토샵을 잘 못 써요. 배우도 다 까먹고 해가지고 포토샵 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조금 글자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V 해가지고 살짝 맞다? 거지 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희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 작업 뭐 여기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기도 하고 카피 앤 페스트 붙여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아쿠아포닉스로 되어 있는데 자 인포그래픽 내가 그 인포그래픽스 디자인 인포그래픽스 하면 예시가 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 이런 거 좋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지? 얘들은 보면 파네. 이 양식을 파네. 양식이 돈이 좀 저는 그래요. 이것도 돈 주고 사기 약간 카피해가 패스트 해가지고 내가 허릿하게 쓰면 조금 대충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고 사업계획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은요, 예산 문제점 극복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종이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창직을 통해서 여기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안목도 생기고 기업가 정신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채우는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하나 그냥 만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야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버전업하는 게 사업계획서. 한마디로 너절너절한 뭐랄까 일기장 같은 느낌? 일기장인데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잘 적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어린이 그 공책 보면 막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적다 또 지웠다 또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주 작품이 돼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보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하고요. 논리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항상 밑에 출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잠재시장 수익성 제시, 그러니까 요거죠. 잠재시장 수익성,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자금 운용 조달계, 아까 이런 부분, 그 다음 예상 문제점 극복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이 KPI를 하기 위해서 아까 디벨로핑 파라미터로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면 심사자들이 보기 힘들죠. 인포그래픽의 적극 활용.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과장 혹은 숫자 부풀리기 본문. 외부 전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 자료가 있고 말을 하고 다른데 하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하면 아주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인 그 현실에 기초하는데 어떻게든 스토리텔링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능력이죠.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이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든지 사업계획서 보면 회사 속에 보면 나를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많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면 그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다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이런 게 전부 제가 만든 건데, 여기가 대상, what, how, 이 why라는 가치, 그리고 여기가 이익, 이쪽이 opportunity selection, 니즈를 중심으로, 그리고 훨씬 이런 거, 그 다음 메소드, 사람 기술 자본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서 구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떤 가치를 하는데 왜 이게 해야만 될까?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NABC라고 해요. NABC. 봐요? 니즈, 그죠? 니즈, 어프로치, 베니피트, 그죠? 그 NABC만 사람들을 가르쳐주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참 외워지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 필요로 하는 걸 나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걸 제시를 하니까 수익이 나야만이 이걸 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관점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가가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미션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수요 조사 결과 국내의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동향, 경쟁사 현황, 시장 성장성, 진입 가능성, 사업 모델 수명 주기, 지속 성장 전략. 이게 F입니다. N에 해당이 되고, F는 아이템 소개, 그 안에 특징, 차별성, 제품 서비스 계략도. 이게 뭐죠? 7P, 4P. 이게 다른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파이가 사업 아이템 사업성, 그 다음 경쟁력 파급 효과, 기대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업비 산정 내용. 이런 게 사업계획서의 항목으로 사업 아이템 사업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항목들이 쫙. 그러니까 이게 풀로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몇 억짜리 사업계획서고 한 5천만 원짜리 요거의 반밖에 안 돼요.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 사업 아이템 소개하시오.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방안은 마케팅 방안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우는 창업 배경, 창업 인력 역량, 창업 계획 목표, 사업 운영 계획, 홍보 및 판매 전략, 창업 아이템 및 시제품 제작 뭐 이게 여기 이제 NABC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엘리베이터 피칭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세상에 왜 이게 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수익 구조는 어떻고 기대 효과는 어떻나 그러면 60초.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60초 안에 그걸 쫙 하면 근데 그걸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아직도 생각이 지가 정리가 안 됐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뭔가 인생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제 미션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걸 했을 때 효과는 작은 수업 시간이 짧은 데 비해서 다양한 압축 경험을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드리고 이걸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강의 기법과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 이게 뭐죠? 강의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게 9블럭인데 9블럭에서의 유망 창업 컨텐츠를 한번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거가 이 opportunity 찾는 입장에서 빅데이터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채널 입장에서 보면 프로모션과 플레이스 관점에서 보면 프로모션 IoT가 되고요. 플레이스는 온라인이나 드론 택배가 되고 그럼 고객한테 포피 믹스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보니까 어때요?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3D 프린트를 통해서 프로덕트 제공하고 프로슈머 고객이 원하는 걸 고객이 만들어서 쓰게 하고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런 걸 통해서 가성비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 여기 포피죠. 그걸 위해서 포엠을 보니까 마케팅으로는 SNS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 메소드는 지식 제조 그 다음에 사람은 스마트 워커 많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플랫폼 재생에너지 이거 오픈 이노베이션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용에 해당되는 한계 비용 제로 이거는 뭐냐면 창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드는 그런 사업 환경에서 내가 고객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많이 팔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굉장한 앞으로의 트렌드죠. 이걸 꿰뚫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트렌드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그 종류가 보면 투자 유치형이 있고요. 기술 평가형이 있고 입찰 제한형이 있어요. 투자 유치형은 투자 목적이 맞도록 해야 되고 자금 회수 방안을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 시장성과 발전성, 수익성, 경쟁적 능력 이게 뭐냐면 시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 그리고 수익성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유치형은. 그 다음 기술평가형은 시장성 사업 가능성 위주로 뭐냐면 시장성과 사업 가능성을 위주로. 그 다음 입찰 제한용은 뭐죠? 이걸 잘 써야 돼. 이거를 자금 운용 계획, 상환 계획 이런 거. 그래서 사업 계획서 용도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요거가 여기에 다시 한번 해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용도별로 어떤 게 필수 항목이고 어떤 게 선택 항목인가를 표현을 또 해놨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고 양이나 모든 게 다 다양하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예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초기 기업이 창업 실적이 미흡함으로 당연히 연간 추정치로 써요. 이런 게 테크닉이란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계획은 소요 자금과 조달 계획 이게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프레임으로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여기는 소요 자금 이건 뭐죠? 투자 계획이고 이거는 조달 계획이고 여기는 자기 자금, 금융 자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운영 자금과 개발 및 시설 자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고 조달하는데 이걸 좀 더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금, 타인 자금을 해가지고 조달 계획을 이렇게 쓰면 더 좋더라.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원 자금, 융자 자금, 투자 자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쓰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완을 한다면 이게 연도가 또 들어가죠. 연도가 들어가고. 그럼 마케팅 계획은 이런 폭피 관점에서 쓰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